짙은 밤, 한국의 어둠 속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공포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떠도는 영혼들,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그리고 해가 떠 있을 때조차 입 밖에 내기 두려운 괴담들. 이곳은 바로 한국의 어둠, 한국의 가장 소름 끼치는 비밀들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한 번 들어오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체험을 원했던 나머지 결국 첨가하기로 결정했어. 그날 아침,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작은 차에 탑승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호주의 푸른 자연은 정말 아름다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드디어 도착한 오두막은 정말로 낡고 버려진 느낌이었고 주변에는 이상한 조용함이 감돌았어. 투어 담당자는 우리가 오두막 내부를 둘러볼 시간을 준 뒤 이후에는 그곳의 역사와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준다고 했어. 처음에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 그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낯익은 얼굴이 아니었고 그중 일부는 아주 오래된 옷을 입고 있었어. 가족 중 한 명이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고 말했어. 모두들 가볍게 웃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계속해서 커져갔어. 초호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 오두막 주변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 속에서 그 오래된 사진 속 인물이 내게 다가오더니 무언가를 속삭이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 기분은 계속 남아있었어. 다음날 아침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서로의 불안한 기분을 공유했어. 하지만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이 모든 것이 마치 우리가 꼭 겪어야 할 일처럼 느껴졌어. 결국 우리는 그곳에서 하룻밤 더 머물기로 결정했지.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잠시 머뭇거리다가 나는 결국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어. 동생이 무슨 일인지 궁금했고 더군다나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불안감이 더 커졌지.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계단을 내려가니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기분이 더 나빠졌어. 지하실은 어두컴컴하고 공기는 차가워서 마치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어. 아무리 조명을 비춰도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고 먼지로 가득한 공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 데이 라고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 내려갔지만 대답은 없었어. 잠시 후 한쪽 구석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걸 보았어.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동생의 옷이었어. 데이, 어디 있어? 다시 한 번 외쳤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 봉토가 엄습했지만 나는 그 옷을 붙잡고 지하실을 더 조사하기로 했어. 나는 동생이 있을 법한 곳을 수색하면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 그 순간 바닥에 놓여있던 오래된 상자가 눈에 들어왔고 호기심이 생겨 상자를 열어보았어. 상자 안에는 먼지가 쌓인 오래된 장난감과 함께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한 낯선 남자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남자아이의 얼굴이 이상하게도 내가 아는 얼굴과 닮아 있었어. 사진을 살펴보던 중 갑자기 어딘가에서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형, 도와줘. 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지. 나는 무릎을 꿇고 다시 소리쳐 부르기 시작했어. 데이, 내가 갈게. 어디에 있어? 그 순간 지하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누군가가 내 어깨를 가볍게 만지는 느낌이 들었어. 뒷골이 서늘해지며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앞을 바라보니 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나타났어. 그것은 바로 내 여동생이었어.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이 감겨 있었어. 데이,
라고 부르며 뛰어가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 순간 짜릿한 전율이 몸을 감쌌고 지하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나는 여동생을 데리고 도망치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지하실의 문은 닫혀 있었고 다시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어. 형, 나를 놓치지 마.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문을 밀어보았지만 열리지 않았어. 그러던 중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분기가 점점 더 차가워졌어. 이제 그만해 라고 소리쳤지만 동토가 나를 지뢰하기 시작했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나가야만 했어. 나는 순간 깃덜미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 그녀가 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그녀의 앞에 있다는 뜻이 아닐 텐데. 데이, 나야 라고 외쳤지만 답이 돌아오지 않았어. 동생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내게 말을 걸었지만 그녀의 목소리 속에 숨겨진 뭔가 섬뜩한 느낌이 점점 커져갔지. 오빠, 나 여기 있어 라고 외치는 목소리 뒤에 무언가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어. 나는 발을 한 발씩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려고 애썼어. 그런데 동생의 목소리는 더 이상 밝고 명랑한 목소리가 아니었어. 어딘가 멀리 있는 듯하고 차갑고 내나른 느낌이 들었지. 데이, 나 빨리 가고 있어 라고 다시 외쳤지만 그 순간 어떤 것이 내 발목을 잡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어. 마치 누군가가 내게 손을 내미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동생의 손이 아니었어.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며 그 감각을 취하려고 했어. 주변의 공기가 더 차가워지고 그와 함께 다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어. 오빠, 왜 자꾸 그래? 나 도와줘.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더 비틀리고 겨념되는 느낌이었어.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지. 내가 지금 갈게 라고 소리치며 다가가려 했지만 순간 내 발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어.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주위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고 공기의 흐름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어. 나는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내 머릿속에서 의식이 멍해지고 데이, 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어. 눈앞이 흐릿해지며 동생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만 느껴졌어. 그때 불현듯 차가운 손이 내 어깨를 움켜잡는 느낌이었어. 나는 정말로 공토에 질리며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이게 대체 뭐지? 나는 속으로 외치며 모든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그 손이 나를 더욱 단단히 붙잡고 있었어. 데이, 라고 마지막으로 외치며 모든 힘을 다해 일어나려는 순간 그 어둠 속에서 내 눈앞에 떠오른 것은 동생이 아닌 어둠 속에서 방금 전에 본 그 실루엣이었어. 눈이 없는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어. 그 순간 동생의 목소리가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내 숨자는 마치 뛰는 것조차 거부하는 듯했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계단으로 향해 달려갔지만 그 발걸음이 무거워서 마치 달리기가 아니라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었지. 데이, 라고 외치며 소리쳤지만 내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소실되는 듯했어. 계단 아래에서 느껴진 그 묘한 금속이 여전히 내 손끝에 남아있었고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에 그 감촉이 떠올랐어. 그게 동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동생을 구하는 게 더 중요했어. 내가 올라가던 중 다시 한번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어. 오빠, 왜 그래? 나 여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고 그 소리가 나를 다시 아래로 끌어당기려는 듯했지. 나는 이건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이 싸우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웠어. 나는 다시 계단을 향해 돌아섰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는 듯했어. 데이, 라고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내 머리 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갑작스레 닥쳐온 찬바람이 나를 더욱 압박했지. 오빠, 나 여기서 기다릴게. 그 소리는 정말로 여동생의 목소리였지만 그 뉘앙스는 이전과는 달리 끔찍한 불안감을 안겼어.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꽉 움켜잡고 있었어. 결국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 계단 위로 올라가야 해 라고 생각하며 다시 발을 뗐지. 그러나 그때 갑자기 느껴진 무언가의 차가운 간척이 내 팔을 움켜잡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몸이 굳어버렸어. 이게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의식이 흐려졌어. 오빠, 다시 들려온 여동생의 절규에 나는 단신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뒤를 돌아보았어. 어둠 속에서 뭔가 형체가 꿈틀거리고 있었고 내 앞에서 방금까지 들었던 동생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와 라고 소리치는 그 목소리는 이제 무언가 악의적인 느낌이 들어서 나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어. 결국 나는 필사적으로 계단을 향해 뛰어오르기 시작했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꿈속인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지기 시작했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공포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어. 위안덕 같은 존재였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내 심장은 다시 한번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아빠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점점 어두워지더니 불안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 우리 가족이 겪은 모든 일들이 결국 덫에 걸린 것처럼 느껴졌어. 그 금속의 정체는 분명 동생과 관련이 있었고 나는 그 순간 어떤 끔찍한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웠어. 아빠, 저기서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아빠는 여전히 믿지 않았고 그다 내 말을 믿지 않는 순간 나는 혼자만의 싸움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 결국 우리는 그 지하실의 문을 다시 열기로 결정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덫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생이 그곳에 있는 이유를 알아내야 했어. 아빠와 나는 다시 그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생각했어. 조심해. 아빠가 속삭였고 나는 그와 함께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 지하실에 도착하자마자 공기 속에서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어. 아빠는 손전등을 꺼내어 주변에 비추었고 그 빛이 먼지로 덮인 낡은 벽과 바닥을 비추었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빠가 중얼거렸지만 나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 내 머릿속에선 여동생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강하게 다가왔어. 오빠, 나 여기 있어. 나는 그 목소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 했고 아빠는 내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지. 데이, 어디 있어? 라고 외쳤고 내 목소리는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에 흩어져 사라졌어. 그러던 중 다시 한번 그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어. 여기야. 나는 그쪽으로 손을 뻗었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동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 오빠,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 순간 나는 느꼈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뭔가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 이건 무언가 잘못됐어. 아빠가 경고했던 그 덫이 내 발 아래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나는 다시는 그 목소리를 잃고 싶지 않았어. 데이, 이제 곧 구해줄게. 라고 소리치며 나는 금속이 만져지는 곳으로 다가갔어. 그러나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내가 느끼는 공포는 절망으로 변해갔어. 여동생을 구하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고 그 덫은 이제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지. 오빠, 나랑 같이 와. 동생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를 부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음성 속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감돌고 있었어. 나는 동생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혼란스러워졌고
불안한 감정이 나를 시담았어. 이제 나와 아빠는 다시 한번 지하실을 털어내야 했고 우리는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어.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어제 그 목소리에 따라 내가 저걸 눌렀더라면 나는 지금쯤 아마도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끄덕은 늙은 사냥꾼이 아주 오래전 설치해놓은 것이었고 도대체 왜 오두막 지하실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목소리는 나를 왜 그 덫으로 유인했던 것인지 의문이 계속 떠올랐다. 아빠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덫은 마치 우리가 쫓고 있던 그 무언가를 두 동강내 기세로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 당시 해프닝으로 넘긴 사건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와 곱씹어보니 소름이 끼쳤다. 여동생에게 물어보니 그 시점에 그녀는 오두막 뒤편에 있는 작은 버섯을 구경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제는 오두막의 주인에 대해 물어보려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우리가 갔던 그 투어의 광고도 그에 대한 기록도 인터넷상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혼자만의 의문에 갇혀버린 기분이었다. 그 덫은 무엇을 위해 설치된 것인가? 그리고 그 목소리는 도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저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까? 답이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이건 정말 이상해. 아빠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덫이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그것이 지닌 의미에 대해 생각할수록 더 깊은 불안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늘 궁금하니까요. 한국의 어둠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